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금옷이나 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 있죠? 그거 다운받아서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죠? 왜 맞는지를 볼까요? 자,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작품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소설은요, 조선 전기의 한문 소설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조선 전기니까 이제 아직 한글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고 이제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작품 맞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이다. 그렇죠.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 금오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김시습이요. 이제 생유신이어가지고 이제 한 임금을 그러니까 단정만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아서 당시에 이제 세조가 왕위 찬탈을 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금오산으로 들어갔죠. 이제 거기에서 지은 한문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오산에서 지었기 때문에 금오신화예요. 신화라는 것은 신자가 새로운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야. 뉴 스토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오신화에는요. 바로 5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금오신화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설집 김시습이 지었던 조선 전기. 그래서 5개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소설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개의 소설이 어떤 거냐? 자, 만복사 저포기. 그리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이생규 장전, 그리고 치유 부벽전기, 그리고 남연 부주지, 그리고 용궁 부연록 이렇게 5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 5편 모두 다 많이 나와요.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다 잘 알아두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특 수험 풀다 보면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마다 나올 때마다 이 소설들은 봐두시는 게 좋아요. 뭐 때가 된다면 이렇게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책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거 원문을 미리 다 알고 한자를 뭐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미리 알아둔다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서 이제 이런 용도로 쓰세요. 이렇게 보시면 소설이 원문이 다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가서 원문을 가서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먼저 알게 되면 아무래도 수특 수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이제 그 단편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량상 그걸 다 실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제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걸 빌려가지고 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도 되고 또 책을 원문에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래서 도서관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TMI 어쨌든 5작품이 들어돼 있고요. 이 5작품 모두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김시습의 특징상 비현실적인 이야기, 정기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그렇죠. 이 소설의 주제가 뭐였어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주제를 주제 이게 주제를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구전되어 오던 설화가 바탕이 되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일단 구전되어 오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설화가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같은 걸 얘기해요. 그게 바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신화잖아. 새로운 뉴 스토리 지은 거예요. 지은 거. 그러니까 뭔가 설화가 바탕이 되었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에나 등장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는 게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소리 자체가요. 조선 후기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노는 그런 것에서 많이 불리었던 게 판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사설이 전해지다가 된 것이 소설이 된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노는 장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등장한 게 판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선 전기 소설이잖아요. 조선 전기의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5번에 볼게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들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 서술한다. 자, 이거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의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서술하는 것을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죠.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고전소설의 한 99.9%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100% 아니라고 했죠? 예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냥 모든 걸 다 안다. 감정과 생각이 전부 다 안다. 라는 시점에서 서술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A가 가리키는 시간을 쓰시오. A가 뭡니까? 여기 A가 보시면 이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경의 시간. 자, 이런 걸 쓰시오라고 내신 문제에 막 나오고 뭐 수특 수험 풀고 막 모평에 나오고 이러지는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 왜냐면 이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삼경. 삼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삼경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있는 11시부터 그리고 쭉 이어서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을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5개로 쪼개는 거예요. 1, 2, 3, 4, 5 5개로 쪼개서 그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경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삼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경 나왔을 때 밤 9시에서 11시구나 이거보다는 그냥 밤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삼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하니 삼경인지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때 시 2조년의 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은하니 삼경인지 했을 때 삼경이 나오면 새벽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겠죠. 삼경이 나오면 새벽이구나 이경이 나오면 밤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2번이 답이 아닌 게 되겠네요. 자, 기억을 볼까요? 기억은 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홍건적이라고 하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 그렇지 실제 사건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니은을 볼까요? 최 씨가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라고 한다. 자, 니은이 뭐였는데 차라리 죽어 승량의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 돼지 같은 놈의 짱이 되겠느냐 하고 깍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오히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건 아니죠. 죽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뭘까? 제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한 거. 이제 고전 소설 보시면 뭐 토끼전에 나오는 토끼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을까요? 자, 디귿을 볼까요? 자, 죽은 최 씨를 만난다는 내용으로 이 작품의 전기성이 드러난다. 자, 디귿이 어떤 건데요? 이제 땡땡땡 보시면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으니 보니 최 씨였다.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뒤에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최 씨의 포인트 이제 해설이 나와 있어.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죽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방식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요거 나와 있잖아. 앞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걸 봐요. 앞에 걸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다. 그러면 앞뒤 문장을 보고 이 최 씨의 상황을 추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약에 모른다. 이 지문 저는 1도 모르겠다. 앞뒤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 씨였다라고 하니까 이미 죽은 최 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죽은 최 씨와 만나는 설정이니까 죽은 사람과 만나는 사랑 이거 뭐라고 그랬지? 비현실적인 이야기. 유식하게 뭐라고 그랬지? 전기성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다 까먹어도 요 기만은 기억을 해라. 아주 큰 대자에다가 오를 까자긴 한데 안에 입구자가 숨겨져 있다고 했죠. 암기할 때 어떻게 그래서 큰 대자 요것만 봐. 입구자 요것만 봐. 그래서 어떻게 입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기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죠. 전기성의 이 기자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제목이 이생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주인공의 만남을 가리킨다. 자, 리을을 볼까요? 자, 리을이 어떤 거지?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자,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 그렇지. 이생규. 이생이 어떤다고 했어? 이생이 이생규 장전의 이름은 이생. 규가 뭐지? 엿보다죠. 엿보다 내용 여기 나와 있네. 그렇지. 규장. 장이 뭐라고 그래서 담장이라고 했죠. 장 담장 나와 있네. 이생규 장이라는 제목이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저는 일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생규장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두 주인공의 만남도 많죠. 담을 서로 경계로 시를 주고받다가 서로 사랑에 빠졌다니까 만남 맞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볼까요? 유교적인 윤리를 이 작품의 사상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미음을 볼까요? 미음을 볼까? 절이는 소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세자나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라는 부분이 있죠. 절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죽는 것보다 절기를 지키는 게 죽음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유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주권보다 저리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4번.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자, 모두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 홍건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다 홍건적을 가리키는 거지만 승냥이는 아닌 게 되겠죠? 위 앞에서 찾아볼까요? 홍건적. 자, 이거는 홍건적인 거 알겠죠? 홍건적. 그리고 도적 같은 놈이라고 해서 도적 한 명이 했죠. 이것도 역시 홍건적을 나타내는 거겠죠? 호기는 어디 나서 이 호기야! 이렇게 한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거 다 홍건적을 얘기하는 거였다. 그리고 차라리 죽어 승냥이야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 돼지 같은 놈을 짜게 되겠느냐. 그래서 개 돼지 역시 홍건적. 자, 승냥이는 뭐야? 바로 이 개 돼지 같은 호기보다 개 돼지 같은 홍건적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비교하면서 나온 거니까 어쨌든 홍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수특수한, 뭐, 이렇게 풀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온다.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김수습이란 작가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김수습의 다른 소설이 있었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뭐,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남연부주지라든가, 치유부벽전기라든가, 영궁부영록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다른 작품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볼까요? 김세습은요, 유불선. 자, 유는 유교예요. 유교. 불은요, 불교를 말합니다. 자, 선은 뭘까요? 선은 바로 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도교 사상을 도교라고 써줄까? 도교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시습이라는 작가는요, 원래 유학자였죠. 원래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에는 당연히 도통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육신의 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의 조카를 빡 죽이자 단종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세상 일에 다 인연을 끊어버리고 저기 들어갔다고 절로 들어갔다고 했었죠. 갑자기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절로 들어갔다라고 했었죠. 절로 들어갔으니까 어떤 거를 잘했겠어? 당연히 불교에 도통했겠죠. 승려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불교에도 도통을 했겠네. 자, 그런데 선은요,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했냐? 바로 노자하고 장자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거는 도교의 사상이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김시습은 유교도 잘해, 불교도 잘해, 바로 도교도 잘해. 이렇게 갖고 세 가지를 전부 다 융합해서 작품 속에 녹여낸 걸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요, 비단 이 작품뿐 아니라 이생기 장전뿐 아니라 다른 이제 작품들도 뭐 치유 부벽전기라든가 뭐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남연 부주지라든가 영궁 부현록이라든가 이런 다른 작품들에서도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김시습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유불선을 두루 회통하여 두루두루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산 대철학가이다. 대철학가이다. 발음이 그의 작품이 이제 또박또박 해봐야지. 그의 작품이 만복사 저폭이는 이제 만복사 저폭이는요, 만복사 이게 절이에요. 절. 그래서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는 주사위 놀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누구랑 했냐? 바로 이제 거기 뭐지? 부처님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내용이 바로 이제 마음복사 저포기 내용입니다. 어쨌든 마음복사라는 절에서 이제 배경을 삼아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바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생규 장자는 마음복사 저포기와는 달리 어떤다고? 유교적인 색채가 여기 써줄까? 유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었죠. 유교적인 세계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조선시대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절이가 더 소중해. 뭐 이런 거. 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불교적인 무상감과 그러니까 불교적인 것도 들어가 있네 라는 거. 그러니까 유교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보자. 이거 빨간색으로 바꾸고 유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유교는 빨간색, 불교는 핑크색, 그리고 도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도교적인 숙명론도 부분적으로 빠지지 않고 발견이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환생은 불교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이런 사상을 불교에서 무슨 사상이라고 합니까? 자,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아닌 것은 2번이죠. 2번이 왜 틀렸을까요? 볼까요? 세 번의 좋은 시절을 맞이하는 것은 세 번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만남은 뭐였어? 이생규지양이었잖아요. 담을 경계로 서로 시를 주고받다가 눈이 맞았다. 그거였죠.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에서 뭐 있죠? 서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
결혼을 했던 거. 그럼 세 번째 만남에서는 뭐였지? 바로 귀신이 된 최씨하고 이생가의 사랑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귀신과 만나게 되는 얘기였죠. 자, 어쨌든 세 번의 좋은 시절을 맞이한다는 여기에서 유교 사상 같은 거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거보다 또 그리고 불교 사상 뭐 있나요? 그리고 도교의 사상이 나타나 있나요? 굳이 따진다면 귀신과 사랑한다라는 점에서는 불교의 윤회 사상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유교, 불교, 도교의 세 가지 사상이 전부 다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행복했던 이생과 최씨의 만남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니 이는 불교적 무상감과 연결이 되는 거. 여기 써있죠. 불교적 무상감과 연결이 된다. 자, 다 좋은 시절이었지만 지나가고 나니 다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불교적인 무상감입니다. 그렇지, 내가 최씨하고 이생이 전부 다 아름다운 사랑을 펼쳤지만 그것도 죽고 나니 아무 소용없구나. 나 한날의 꿈 같구나. 일장춘몽이구나. 전부 다 불교적인 무상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죽은 최씨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부모님의 유교를 수습한 것은, 그렇지, 유고를 수습했던 것은 효를 강조한다. 그렇지, 자식으로서 부모를 돌보는 효. 그렇죠? 그건 어디에 들어간다? 유교적인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교적인 색채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자, 이생과 최씨가 맺은 인연이 운명이라면, 진짜로 운명이라면 죽어서라도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숙명론적인 관점, 여기 다 나와 있죠. 도교적인 숙명론, 이것은 도교 사상에서 온 것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숙명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인간의 숙명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건대 와서 많이 보는 거 뭡니까? 바로 사주팔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팔자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도교의 이 숙명론적인 관점이 바로 이제 그런 사주팔자 이런 거에 영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숙명은, 인간의 그런 운명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생과 최씨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이 사람 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맺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바로 숙명론적인 관점. 인간의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이제 우리 잘 많이 보는 거, 건대에서 많이 보는 거, 사주팔자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숙명론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A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A가 뭐였나요? 여기서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입을 이거 지워버릴게요.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왜 오열했을까요? 자, 앞에 뒤를 보자고 했죠. 앞에 보니까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닿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막 이렇게 울었다 했죠. 슬픈 이별, 바로 또 다른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이나 우리가 만났지만 이제 3번째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앞뒤를 살펴보시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이생과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7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미음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자를 모른다면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자,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럼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서를 풀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회포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자, 유해 뭐라고 했습니까?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는 어디에 있어? 되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그간의 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각하는 마음 또는 정과 회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돼 있죠? 그럼 두 사람은 그간의 생각하는 마음을 다 나눈 후 되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넣어볼까? 자, 오간산 기슭에 두 손을 합하여 마음의 한결같음을 나타내다.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걸 볼까요? 자, 미욕 요거를 볼까? 자,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무엇에 홀려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답니다. 대조. 그러니까 맞는 것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이 합장은 뭘까요?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합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합장하고 보시면 여기 볼까? 딴 이거 합할 합이죠. 그리고 장은 장사 지내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무덤을 여러 사람의 시체를 여러 사람의 시체를 한 무덤에 함께 묻는 것을 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를 보시면 더 알기가 쉬운데 알 수가 쉽다는 건 뭐예요? 알기가 쉬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 인자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람 인자 입구자죠. 그리고 하나 여기 원 1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하나로 합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합친다. 그럼 장사 지내다 할 때 이거 장자는 어떻게 될까? 위에가 풀초자거든요. 그래서 풀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죽을 사자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는 거, 들 것을 드는 것 같잖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데리고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풀로 덮은 다음에 들고 가죠. 자, 이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려서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겠죠. 장사 지내다. 함께 장사 지내다의 합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보기에 나와 있는 7번의 보기에 나와 있는 4번의 리을에 두 손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면 이거는 이 합장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달라요. 장자를 보시면 이 장자는 손바닥 장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 가운데 여기 보이죠? 여기 손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장사 지내다가 아니고 손을 의미하는 거구나. 손바닥을 의미하는 거구나. 여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 숫자가 들어가 있구나. 손바닥 장자구나. 손바닥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딱 있는 거 있죠? 그것을 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두 개는 동음이어로서 다른 내용이거나 우연히 소리만 같은 동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천자문 사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전기성 했을 때 기 뭐 이런 거라든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을 볼까요? 최 씨는 이생에게 이별을 고하며 노래를 부른다. 최 씨가 이별을 고하며 노래를 부른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최 씨는 시녀에게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류춘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자, 최 씨는 슬픔으로 인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어느 부분에서 알 수가 있나요? 저기 위쪽에 올라가시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자, 이생은 최 씨로 인해 자신이 효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예성현에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호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생은 최 씨로 인해서 자신이 효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최 씨 덕분이야, 네 덕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생은 최 씨가 저승길로 떠나려 하자 함께 가기를 원한다. 함께 가기를 원했었나요? 함께 가기를 원했나 라고 보시면 그건 아니죠. 아닌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죠.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자, 나랑 함께 더 오래 있자 라고 이제 함께 죽자 아니죠. 함께 더 오래 있자 라고 했기 때문에 저승길로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죽자 이건 아니니까 답이 아닌 게 되겠죠. 함께 이승에 더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생은 최 씨는 이생을 떠나면서 유해를 찾아 수습해 주기를 바란다. 내 유해를 수습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안녕. 이렇게. 자, 거기 부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이 죽기 전에 죽었으니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완전히 가버리니까 자신의 유해를 찾아서 좀 묻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A와 같이 노래를 삽입한 효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는 뭐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이 A 부분은 바로 삽입시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삽입시의 효과 이런 거 꼭 나온다고 했었죠? 조선 전기의 이 한문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삽입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이 특징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작품 전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지. 이 삽입시의 노래가 삽입이 되면서 시공을 초월한 어때요? 그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그것이 조금 더 주제가 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헤어지면서 지금 이제 진짜로 마지막 라스트 이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엄청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깨지고 또 이별하니 아득하니 와키리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엉엉엉엉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품 전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데 일반적으로 삽입시가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그런 거 볼까? 자, 이별을 앞둔 최 씨 애달픈 심정을 표현한다. 맞죠? 이별을 앞두고 최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 씨의 가슴 아픈 마음이 드러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인물의 이별 상황이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다. 그렇지, 슬픈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제 항상 우리 삽입시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노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인물의 행복했던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단 행복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헤어짐의 상황에서 노래 부르는데 뭐가 행복해요? 이별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극적 반전, 다시 널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죠. 난 다시 환생했어,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기읍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답이 아닌 것은 2번이 됩니다. 기억을 볼까요? 홍건정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이생과 최씨가 이별하게 되는 원인이다. 자, 기억이 뭔데요? 쭉쭉쭉쭉쭉 가시면 기억 여기죠? 선생님이 이거 다 해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삽입시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이다 하고 해석을 해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창이랑 방패가 있고 싸움터, 전쟁의 상황이네. 우리가 이걸 봤으니까, 내용을 봤으니까 뭐 어떤 전쟁? 바로 홍건적의 난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생과 최씨가 이별하게 된 원인이다.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10번에 니은 금슬 저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그리고 도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이생의 부모님을 의미한다. 이거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여기 시에서 보시면 여기죠. 원앙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앙이라고 하는 게 금슬 저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건 맞죠. 그렇죠, 원앙이. 하지만 도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생의 부모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 사이좋은 부부가 바로 이생과 바로 지금 죽었던 이렇게 최씨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무산선녀와 초나라 화왕이 만난 장소로 이생과 최씨가 만난 이승을 가리킨다. 자, 볼까요?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자, 무산선녀 어디에 나온다고 했었죠?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아름답다는 선녀잖아. 중국 선녀가 갑자기 뜬금 왜 등장했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최씨가 자기 자신, 자기가 지금 선녀예요? 자, 어쨌든 거기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왔어요. 자, 고당이란 것은 중국 초나라 때 그 운봉택,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었던 바로 정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내려와서 만난 거예요. 무산선녀가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나와 있네. 초나라 화왕이 만난 장소죠. 근데 아까 무산선녀는 누구를 빗대서 표현한 거? 최씨 자신을요. 그럼 최씨는 누구를 만났겠지? 이생을 만났겠죠. 두 사람이, 무산선녀가 초나라 화왕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빗대서 표현한 거구나? 바로 최씨와 이생이 만난 것을 빗대서 표현한 거구나. 자, 그래서 이생과 최씨가 만난 이승을 가리킨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유를 볼까요? 이별을 상징하는 말로 이생과 최씨가 헤어짐을 뜻한다. 볼까요?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깨졌던 거울이 한번 헤어졌었죠? 다시 갈라진다. 거울이 깨졌는데 한번 이별을 했는데 또 갈라진다. 또 이별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라스트 세 번째 이별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별을 상징하는 말 맞죠? 그리고 이승과 최씨가 헤어진다. 맞죠? 자, 미음을 볼까요? 이승과 저승의 절대적인 거리감을 가리키는 말로 이승과 최씨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뜻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별하면, 그렇지, 마지막 라스트 이별하게 되면, 이번에 이별하게 되면 둘 사이 아득한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니까 하늘과 인간 사이에, 나는 하늘로 가죠, 최씨는 하늘로 가죠, 저승. 그리고 인간인 이생은 인간 세계에 있죠. 이번에 진짜 이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못 만나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막히리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감정은 뭡니까? 바로 단절감이 드러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이 부분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뭐 시를 골라봐라 뭐 이런 거 한다면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했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단절감에 빠져져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의 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답이 되겠죠. 절대적인 거리감이고 다시 보지 못한다.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11번 이 시에 아니네. 여기까지 하면 다 했겠네. 계속 넘어갈 뻔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생규 장전 제 문제 다 끝났네요. 뒤에 11번, 12번, 13번의 문제는 쉽게 쓰여진 시 부분에 선생님이 문제 해설을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생규 장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